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능 길잡이 미적분 2의 차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 1강 첫 번째 시간이고요.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또 이 강좌가 더욱더 뜻깊은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문이과 공통교육과정을 마치고 이과로서 첫 발을 내딛는 첫 강좌이기 때문에 더욱더 뜻깊은 강좌인 것 같습니다. 자, 미적분 2를요. 처음부터 끝까지 쌤이랑 30강에 걸쳐서 총 30시간 동안에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1강입니다. 1강이기 때문에 선생님 몇 가지 좀 잔소리를 할 텐데 그 잔소리를 여러분들이 한쪽 귀로 듣고 흘려듣지 마시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가장 중요하게 하고 싶냐면요. 이렇게 선생님이랑 여러분이랑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나 TV 강의를 통해서 만나고 있는데 온라인 강의로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책을 한쪽에 펴놓고 또 한쪽에는 영상이 나오고 근데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지 않고 다른 행위를 한다고 해서 선생님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온라인 강의는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이 24시간 동안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이걸 이제 악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모든 스마트폰이나 다른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치우시고 공부만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온라인 강의를 통계를 내보면 앞에 1강, 2강, 3강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종착역인 30강, 완강을 하는 학생들의 빈도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완강을 한번 했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요. 그것들을 토대로 다른 강좌나 다른 과목들에게 똑같이 또 마지막까지 그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고 그 다른 강좌들 또 성취해 나가면서 수학 실력이나 다른 과목의 실력들이 또 같이 일치월장하게 되니까 완강을 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선생님이 강의 시간 중간중간 할 테니까 반드시 유해 물질을 전부 다 차단하시고 공부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미적분 2가 과목이 단원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식으로 연관 관계가 되어 있고 또 미적분 2 이외의 다른 부분과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이 구체적 내용들을 채워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매끄럽게 잘 공부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크게 여러분 수능 길잡이 강좌는요. 총 9강까지 총 9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원, 2단원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뜻과 그래프, 미분법. 그러니까 이 두 단원은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지수로그 함수를 가지고 미분도 하고 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보자. 또 3, 4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각함수만은 다릅니다. 삼각함수. 삼각함수는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하는 그 삼각 B가 함수 형태로 확장이 되는 건데요. 요거는 이 삼각함수 자체가 학생들이 좀 난해하게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수로그라고 하는 것은 처음은 좀 낯설지만 그것들을 이해하는 과정이 다른 단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잘 하는 부분이고 또 이게 예전 교육과정은 요 1, 2단원은 문과 학생들이 배웠던 과목입니다. 물론 2단원의 미분은 이과만 배웠습니다만 이 지수로그 함수라고 하는 게 문과 학생들도 배웠던 부분인데 반면에 이 뒤에 나오는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는 부분들은 현 교육과정에서 문과는 배우지 않고 예전 교육과정에서도 문과 학생들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문과 학생들은 고1 과정에서 삼각함수의 일부분만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선배들이 3, 4단원을 많이 어려워했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또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이 부분은 접근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5번째, 6번째 단원은요. 도함수. 이 도함수라고 하는 게 이제 미분과 관련이 있는데 그 미분을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본격적으로 미분을 앞에 했던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대해서 했던 것들을 배웠는데 그거 이외에 일반적인 형태 그리고 또 함수가 복잡하게 있거나 합성함수 되어 있거나 분수나 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되어 있을 때 이것들을 미분하는 방법, 그것들을 응용하는 문제들을 같이 풀어볼 텐데요. 보통 여러분 또 선배들이 수능이나 내신을 준비했을 때 6단원 도함수의 활용 부분이 가장
어렵고 또 중요하고 볼륨도 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따라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매번 수능에서 고3 수능은 2점, 3점, 4점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4점 문항이 13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그 4점 문항 중에서 정말 어려운 문제 한 두세 문제를 골라봐라 라고 하면은 매번 이 미적분 2에서 배우는 도함수의 활용 문제가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어렵고 중요한 내용이지만 또 여러분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쌤이랑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 8, 9단원은요 적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5, 6단원은 미분에 대한 내용이구나, 7, 8, 9단은 적분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쌤이 나눠놨습니다. 근데 이 적분은요, 고교 교육 과정의 적분은 미분을 거꾸로 하는 과정으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7, 8, 9단원이 이 앞에 있는 5, 6단원과도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뒤에 가서 치환적분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합성함수의 미분과도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고, 뭐 부분적분이 나오는데 곱의 미분법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그 단원 공부를 할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또 이제 과목 간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배우고 있는 요 과목들이, 요 단원들이 미적분 2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미적분 2를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뭘 배웠습니까? 미적분 1이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근데 그 미적분 1과 2는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 둘의 차이점, 그리고 교집합,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적분 1이 보통 이제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과목이죠. 미적분 1. 자, 미적분 또 2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미적분 1과 2는요. 실제로 미적분 1은 문과, 이과가 동시에 배우는, 공통으로 배우는 공통 교육 과정입니다. 수능에도 문과는 출제가 되는 과목이고, 미적분 2는 이과만 배우는데, 문과도 배우고 이과도 배우고, 여기는 이과만 배우는 이런 과목입니다. 근데 이 미적분 2의 구체적인 단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봤죠. 근데 이 미적분 2는요, 말 그대로 미적분을 다루는 과목이에요. 미적분 1은 어떻게 됩니까? 역시 여기도 미적분의 개념들이 등장을 하는데, 잘 보면은 미적분 1은 어디에 충실하게 과목이 구성이 되어 있냐면 제일 처음에 뭐 극한부터 나옵니다. 뭐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 또 미분의 정의, 또 적분의 정의, 미분 적분의 뭐 여러 가지 응용 문제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미적분 1은 한마디로 그 미분의 출발이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다루는 함수가 다항함수를 다룹니다. 다항함수만 다룹니다. 이 다항함수만 다룬다는 뜻은 우리가 배웠던 1차, 2차 함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문제는 3차, 4차 함수를 주로 다루고요. 가끔씩 응용 문제 같은 경우는 n차 함수 같은 경우도 등장하게 됩니다만 기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미적분 2는요, 다항함수가 아니라 우리 오늘 첫 시간이 지수로그죠. 지수함수, 또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는데 사실은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를 더 배웠기 때문에 미적분 2가 조금 더 복잡해,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미적분 2가 미적분 1과 차별화된 근본적인 이유는요, 이 지수, 로그, 삼각함수를 배움과 함께 이런 것들로 파생되는 모든 함수에 대한 이해, 그래프의 개형, 여러 가지 성질들을 전부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뭐 간단히 예를 들어볼까요? 뭐 로그함수 같은 게 이런 겁니다. lnx, y는 lnx라는 게 로그함수인데 여기에 플러스 2의 x제곱이라는 함수, 이런 아직 2x 안 배웠나요? 네, 뭐 숫자 2의 x제곱 플러스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다항함수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덧셈으로 연결된 함수의 특성들은 따로 이 단원에서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미적분 2를 끝까지 공부한 학생들은 이에 대해서 미분의 성질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 특성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요 미적분 1은 정말 주어진 함수만 다룰 수 있습니다. 다항함수. 반면에 미적분 2는 고교 교육 과정에 나오는 모든 함수를 그릴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배우게 되고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수능에서 어렵게 출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수능 길잡이 강좌니까 수능 자체에 대한 뭐 유형 분석 이런 걸 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확장되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간중간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 다항함수는요, 공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미적분 1에서
3차 함수의 개형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 또 뭐 이런 개형이 있어. 4차 함수 개형은 이렇게 생겼어. 또 뭐 다른 개형이 있어. 이렇게 아마 상당히 많은 학생들은 배우고 익혔을 겁니다. 한마디로 외웠을 겁니다. 또 우리 2차 함수 어떻습니까? 이런 2차 함수 아니면 이런 2차 함수. 2차 함수 개형들을 여러분이 거의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적분 2에서는요. 그래프를 외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장 대표적인 형태 몇 개는 외워야 합니다만 나올 수 있는 그래프의 경우의 수가 뭐 수백 수천 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모두 외울 수 없고 바로 원리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쌤이 이 강좌의 OT부터 계속 강조했던 게 수학 자체를 잘하기 위해서는 근본을 이루고 있는 원리들을 이해하고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라고 했는데 미적분 2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그런 것들의 비중이 큰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또 그 이외의 이야기 좀 해볼까요? 미적분어는 문이과가 배우고 다항함수만 다루고 미적분 2는 지수로그 삼각함수 플러스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형태들을 다룹니다. 그런데 왜 이 미적분 2의 함수들을 여러분들이 이과 학생들만 배울까? 문과는 양이 적고 이과는 양이 많으니까 이과 학생들을 배울까요? 또 문과는 쉽고 이과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항함수의 미분법과 연관된 고3 문제를 풀어보면은 다항함수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과 상위권 학생들도 쩔쩔매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렵다 쉽다, 양이 많다 적다가 구분하는 단순 지표는 아니고요. 실제로 여기서 배우는 굉장히 많은 함수들은 여러분들이 상위 교육 과정인 바로 대학교 과정에서 전공 또는 교양 과목들을 공부하면서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지수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뭐 물리학에서 또는 수학에서 미분 방정식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것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고요. 또 삼각함수 같은 경우도 뭐 물리학도 마찬가지고 화학에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뭐 기계공학 또는 전자공학 이런 데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과 학생들은 직접적으로 상위 교육 과정을 배우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배우는 게 아닐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요.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제로 넘어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안목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배우는 이 시간의 개념은 바로 지수로그 함수의 뜻과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지수 함수라는 게 있어. 로그 함수라는 게 있어. 그게 어떻게 생겼고 특징이 무엇이고 그걸 토대로 나는 뒤에서 나오는 미적분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교육과정상 함수가 처음 등장하면요. 이건 중학교 때부터 마찬가지입니다. 함수가 처음 등장하면 하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수함수, 자, 지수함수가 이런 게 지수함수입니다. 칸을 비워놨죠, 선생님이. y는 2의 x제곱. 이런 게 지수함수입니다. 자, 이 지수함수를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요. 숫자 2 같은 거 우리는 밑이라고 부릅니다. 밑. 이거는 밑. 여기 위에 있는 것은 지수라고 부르는데 사실 지수는 배운 적이 있죠. 2의 2분의 1제곱이 뭐예요? 네, 루트 2입니다. 이거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죠? 수학 2의 마지막 과목이 지수로그 단원인데 그 수학 2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지수로그에 관계된 부분들의 성질이나 특성을 배웠는데 지금 하고 싶은 것은 그것들의 함수. 함수라고 하는 것은 정의역과 치역의 이것들을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 있는 형태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수학 1에서 함수는 정의역상의 모든 원소가 공역상의 원소와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를 함수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직관적으로 함수하면은 그래프가 떠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런 함수를 이제 그리려고 하는 겁니다. 뜻과 그래프, 요것들이 과연 뭘 의미하고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이게 시작을 할 때는요, 항상 함수가 등장하면 중학교 때 직선을 배우고 2차 함수를 배웠을 때나 또는 미적분 1에서 3차, 4차 함수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에 함수를 그릴 때는 점을 찍어서 그 점들을 통해 가지고 그래프의 개형을 먼저 쭉 확장해서 익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해야지만이 수학의 기본기를 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쌤이 이 수능 길잡이는 수능 문제 2x제곱 함수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학습해. 이게 아니라 y는 2x제곱이라는 함수가 이런 식으로 처음에 그릴 수가 있어. 그러면 그리고 이것들의 특성은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개념을 쫙 정리를 해주면 그것들을 이해한 상태에서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고요. y는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고요. 이 그래프가 합성함수 되거나 역함수 되거나 이런 등등등이 복잡한 연산하는 것들도 여러분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들을 이해를 하시고 그럼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y는 2x제곱 그리고 싶습니다. x축과 y축을 이렇게 하나 그려볼까요? 항상 좌표 그릴 때는 x, y축을 쓰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원점은 써도 되고요, 안 써도 되고요. 원점 보통 쓰는 게 맞습니다. 자, 어쨌든 y는 2x제곱 그리는데 항상 함수를 먼저 따질 때는요, 이 함수가 어디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지를 보는데 x는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느냐? 지수단원에서 우리가 고교 교육 과정에서 지수를 실수로 확장하고 그거에 따라서 밑이 변하게 되는데 중학교 때는 마이너스 3의 2제곱 같은 것밖에 안 배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마이너스 3이 2번 곱해진 거. 근데 고교 교육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배우거든요. 2분의 1제곱. 그러면은 밑이 마이너스 3 음수가 돼버리면은 2분의 1제곱 해버리면 허수가 되기 때문에 요것을 교육 과정에서는 배우지 않고 어떻게 배우느냐. 아, 지수는 실수가 되되 요 밑인 2와 같은 요 밑은 양수, 양의 실수 이렇게 되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앞에 수투에서 배웠으니까 잠깐 확인만 하고요. 이제 그래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0부터 한번 해볼까요? x에 0을 집어넣습니다. 2의 0제곱 어떻게 됩니까? 2의 0제곱은 1이죠. 1. 0,1을 지납니다. x에 1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2의 1제곱. 0,2야. 1,2야. x에 2를 집어넣습니다. 2의 제곱은 4네요. 2,4. 3을 집어넣습니다. 2의 세제곱 8. 3,8.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게 숫자를 하나씩 1, 2, 3, 4 키워갔더니 요것들이 증가를 하기는 증가해. 값이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커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네요. 무슨 말이냐면 2, 4, 8. 그 다음 얼마입니까? 4,16이 되겠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5,30입니다. 그럼 이거 다 물어볼까요? 10, 얼마를 지나겠습니까? 10, 얼마? 10, 2의 10제곱이기 때문에 1024를 지납니다. 이 그래프에 그릴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 지수 형태의 함수는 특성이 증가는 하긴 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는구나. 그러면 요 음의 부분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에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어볼까요? 2의 마이너스 1제곱 얼마입니까?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 값은 2의 1제곱분의 1이므로 2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1, 2분의 1 지나는구나. 마이너스 2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4분의 1이니까 2의 제곱분이니까 4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집으면 8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되네요. 2의 마이너스 10제곱을 그려보십시오 했더니 이거는 2의 10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을 갖게 되므로 마이너스 10, 1024분의 1을 찍으셔야 됩니다. 특성이 어떻습니까? 이 뒤쪽으로 쭉 가니까 음수가 되나요? 음수는 안 되죠. 계속해서 분모가 점점점 커지긴 커지지만 절대로 0도 되지 않고 음수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요, 점을 연결해서 이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하는 게 실제로 함수를 그리는 것에 가장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빨간색 그래프가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의 개형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개형을 그리는 과정에서는 이런 점 같은 거 한 번씩 이렇게 찍어주고 0,1이구나 이렇게 찍어줘서 그래프 특성을 파악하고요. 요거는 이제 2의 x제곱도 있지만 일반화시켜서 우리는 앞으로 y는 a의 x제곱이란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걸 하기에 앞서서 요 숫자 2가 이제 다른 숫자로 바뀌게 되면 또 어떻게 그래프가 달라지는지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선 여기까지 먼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y는 2의 x제곱이 나왔어요. 이 빨간색 그래프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험에 또 다른 형태의 밑을 가지는 함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이 방금 했던 것처럼 먼저 특징이 되는 점들을 순차적으로 찍으면서 이것들의 특성을 먼저 파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y는 2분의 1의 x제곱을 한번 그려볼까요? y는 2분의 1 x제곱. 밑이 이제 2가 아니라 2분의 1이야. 근데 요거는 잘 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지수 법칙에 의해서 y는 2의 x제곱과 비교했을 때 밑을 똑같이 2로 만들고 지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고일 과정에서 이 x와 이 마이너스 x가 달라진 거 빼놓고는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했습니다. 바로 대칭이동, y축에 대한 대칭이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그래프는요,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요, 요 하나의 그래프에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 y는 2x제곱 그래프를 y는 x에 대해 대칭이동한 그래프. 자, 이 그래프가 y는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이런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까지를 먼저 정리를 하고요. 이와 연관된 요 지수함수, 밑이 2인 지수함수를 봤더니 그 특성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성은 이제 y는 ax제곱 그래프를 보는데요. 방금 밑이 2인 함수, 그러니까 y는 2의 x제곱과 y는 2분의 1의 x제곱을 봤더니 결국 이 값이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됐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는 서로 대칭성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그래프의 특성 중에 하나가 y는 2x제곱 말고 이번에는 y는 3x제곱을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그럼 이 y는 3x제곱 그래프도 그래프의 정확한 모양은 다르겠지만 이 앞에 있던 것처럼 x에 1, 2, 3, 4를 집어넣게 되면 이 값은 3, 9, 27, 81, 243이 되면서 숫자가 점점 커지고 또 거꾸로 x가 음수가 됐을 때는 0에 가까워지는 값을 갖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들을 확장해서 y는 3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므로 이 둘이 서로 y축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그래프도 여러분이 그려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여기는 요 a 값이 2, 3, 4와 같이 1보다 큰 값을 갖는 경우는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이런 꼴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 그래프는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이니까 1보다 작은 건데 이것들을 앞에 그래프랑 연관해서 봤더니 이 그래프가 역수를 취한 꼴이 됩니다. 그죠? 1보다 큰 걸 역수 취하면은 0하고 1 사이 값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그래프는 A가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그래프의 꼴은 이런 꼴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 함수 단원에서 배웠던 그런 용어를 쓰면은 함수가 증가합니다. 함수가 감소합니다. 선생님이 수학 시간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로는 오르막길이야. 보통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오르막길이야. 내리막길이야. 오르막길을 보면은 막 숨이 차고 내리막길은 편안하게 내려오고 뭐 하여튼 이런 특성을 알 수가 있고요. 이 결과가 여러분 수능 길잡이 교재와 또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나 참고서의 교재에 그 결과가 실려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 수능 길잡이 강좌에서는요. 결과 물론 중요합니다. 최종적인 결과를 외우셔야 됩니다. 결과를 이해하고 외우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y는 a x제곱 그래프가 a가 1보다 클 때와 0하고 1 사이에서 증가하고 감소가 되는 그 원리나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시간을 충분히 들여 설명을 했었는데 이 과정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수학 자체를 근본적으로 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것만 한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만 이 이해하는 과정 없이 생각하는 과정 없이 수학적 사고력을 키울 수가 없고 그것들이 수학적 사고력이 키워지지 않으면은 고난도 문제나 또는 다양한 형태의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원리들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지만 이런 과정들을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시고요. 좀 번거롭더라도 꼭 같이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교재에는 예제들의 문제들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 1번. 여러분 교재에는 예제가 있고 그 밑에 유제가 있습니다. 예제는 뒤에 해설이 있지만 최대한 해설을 보지 않고 스스로 풀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수함수 y는 2x제곱 그래프를 이용하여 지수함수 y는 2분의 1의 x의 그래프를 좌표 평면 위에 다시 나타내십시오. 이거는 방금 했네요. y는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어요? 근데 이 그래프는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와 어떤 관계에 있다고요? x 대신 마이너스 x가 들어가 있으므로 이 둘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로 그려보라고 했나? 그렸지만 다시 한번 빠르게 그려보겠습니다. x축 그리고 y축 그리고 노란색이 y는 2의 x제곱 그래프야. 다른 색깔 해볼까요? 녹색. 좋아. 자, 이런 그래프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입니다. 보통 그래프를 그리세요 하면은요, 이 그래프의 특징이 되는 점들을 찍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함수 같은 경우는 이 함수건 0,1을 지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요 y절편이 1이라고 하는 거. 뭐 나머지는 추가하고 만나는 게 없기 때문에 뭐 특별히 찍을 부분이 없습니다만 이런 점 정도는 항상 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또 다음도 보겠습니다. 유제를 풀어볼까요? 자, 유제.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밑이 숫자로 나와 있지 않고 문자로 나와 있는 이런 y는 a의 x제곱 이런 함수를 이제 다루게 된 겁니다. y는 a의 x제곱은요, a는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닙니다.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쌤, 왜 y는 a의 x제곱은요, a가 1보다 클 때와 a가 0에서부터 1까지로 나눠가지고 구분합니까? a가 1이 되면 안 됩니까? a가 음수가 되면 안 됩니까? 자, 이에 대한 대답은 이번 강의 시간에 했었죠. 뭡니까? a가 음수가 되면 실제로 허수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밑을 제한을 한 겁니다. 이거는 지수단원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a가 1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y는 1의 x제곱이라는 함수가 되는데 1을 어떤 수를 거듭 제곱하더라도 1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그냥 y는 1이라는 함수가 되므로 지수함수 단원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부분을 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그래프가 두 점 3분의 1, 2랑 6분의 1, k를 지날 때 k 값을 구하십시오.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y는 a의 x제곱.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y는 a의 x제곱은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미지수, 한마디로 말하면 원래 다른 함수에서는 주어져 있지만 여기서는 주어져 있지 않는, 여러분이 모르는 값이 몇 개가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쌤, x도 모르고 y도 모르고 a도 모르니까 3개 아닙니까? 어떻게 보여요? 그렇지 않죠. 여기 나와 있는 이 x하고 y는요, a하고는 반드시 구별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꼭 이 단원뿐만이 아니라 수학 전반에 걸쳐가지고 반드시 정리해야 되는 개념인데, xy라고 하는 문자는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변수를 나타내는 문자입니다. 변수가 뭡니까? 하나의 값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어떤 뭐 집합이거나 또는 그 값이 x가 변함에 따라서 y가 또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변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보통 변수형 문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보통 수열에서 n이라든지 함수에서 xy 같은 게 이제 변수형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a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우리가 값은 모르지만 이 값은 변하는 값도 아니고 여러 집합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값인데 우리가 모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것은 상수형 문자인데요, 수학에서 나오는 모든 문자는 변수형 문자, 상수형 문자 이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이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 단원의 이 개념 공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단원과 유기적으로 연관되는 통합교과적인 사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자,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본 적 있습니까? 자, 칠판 좀 지우고 딱 정갈한 마음으로. 좋아요. 자, 이런 공식 본 적 있습니까? 어디서 봤습니까? 고1 과정에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죠. 자, 그림 잠깐 표시해 볼까요? 직선이 있고요,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의 좌표를 보통 x1, y1이라고 놓고요. 이 직선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놨을 때 이 둘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수선 그었을 때 이 노란색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문자 굉장히 많이 나왔으면 예를 든 겁니다. a도 나오고요, b도 나오고요, x1, y1, c 5개의 문자가 등장하는데 이 중에서 상수 찾아보십시오. 변수 찾아보십시오.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자, 상수, 변수 몇 개 있습니까? 정답, 변수는 0개 있습니다. 상수형 문자가 5개 있습니다. 왜요? 선생님, 이거 x1, y1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실제로 이 문제가 문제로서 구현이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1,2에서 x 플러스 3y 플러스 자, 1,2에서 x 플러스 3y 플러스 4는 0 사이의 거리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이거는요. xy로 나오는 게 아니라 숫자로 나오는 겁니다. 숫자로 나오는데 a, b 하는 문자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x1, y1이라는 문자를 쓰는 거기 때문에 상수형 문자입니다. 반면에 여기서 변수는 뭡니까? x랑 y가 변수인 거죠. 근데 이 식에는 x, y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상수 변수를 구분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수학의 기본이 되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다시 본문에 넘어가서 이 a라는 값을 구하는 겁니다. a는 딱 정해진 값이기 때문에 주어진 점들을 이용하면 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 구합니까? 3분의 1을 x에 집어넣고 y에 2를 집어넣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는 자 a는 모르고요. a는 모르고요. 그 다음에 요 x자리에다가 3분의 1제곱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x에 3분의 1 집어넣고 y에 2를 집어넣고 하면 일단 a를 구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k를 구하는 게 문제죠. a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양변에 세제곱하게 되면은 8은 a 이렇게 나오네요. a 값 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a는 구했고 또 물어볼까요? k는 상수입니까? 변수입니까? k도 딱 고정되어 있는 값이죠. 6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k는 여기다 6분의 1을 집어넣게 되니까 8이고요. 여기는 6분의 1제곱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8이라는 게 2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2의 세제곱이 6분의 1제곱이고 구하면 2의 2분의 1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의 2분의 1제곱 정답은 루트 2가 나오게 되겠죠. 자, 많이 어렵진 않죠. 좋습니다. 자,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유제 2번. 치수함수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함수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를 좌표 평면 위에 표시하십시오. 자, 이것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y는 3의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y는 마이너스의 3분의 1의 x제곱이라는 함수를 지금 그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단계를 한번 밟아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방금 쌤 강의 시간에 여러 차례 3분의 1의 x제곱이라는 함수를 그릴 수 있다는 걸 설명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는 거죠? 이 함수는 y는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므로 x 대신 마이너스 x가 들어갔으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함수입니다.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요걸 통해서 이걸 그냥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리려고 했더니 어떤 관계가 성립합니까? 마이너스란 요 부호가 생기는 거죠. 이 마이너스를 쌤 좀 다르게 써보겠습니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마이너스 y는 3분의 1의 x제곱이라고 하면요. 요거는 이 함수의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어떻게 생긴 함수입니까? 바로 요 함수를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킨 함수죠. 결론 이렇네요. 요 함수는 그릴 줄 압니다. 이걸 통해서 y축에 대해 대칭 이동 한번 시키고 이거를 x축에 대해 대칭 이동 한번 시키고 이걸 조금 더 쉽게 하면 한 방에 이것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옆에 옮겨서 한번 그려볼게요. x축, y축. 이런 자잘한 습관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 x하고 y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문과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배우는 모든 함수가 x축, y축입니다. 근데 이과 학생들은요. 나중에 미적분 2의 미분의 활용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게 x축이 아니라 세타축인 경우도 있고요. r축인 경우도 있어요. 치환해가지고 t축인 경우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좌표축을 xy축을 써놓고 xy라는 문자를 쓰지 않는 습관을 들이면은 이게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논술 시험이나 또 내신의 서술형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감점의 요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습관적으로 xy축을 항상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y는 3의 x제곱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네요. y는 3의 x제곱. 자, y는 3의 x제곱 그래프인데 이걸 갖다가 y축에 대해 대칭 이동을 먼저 시켜. 이런 그래프야. 이 점선 그래프가 뭡니까? y는 3분의 1의 x제곱이고요. 이 그래프를 다시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네요.
여기서 이것이 그래프. 이게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x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 빨간색 그래프도 역시 요 지나는 점 정도는 찍어주셔야 됩니다. 뭡니까?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자,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유제에 대한 문제까지 풀어봤고, 자, 일단 이게 지수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출발입니다. 아마 이걸 풀면서 미적분 2는 어려운 줄 알았더니 또 보니까 풀만하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미적분 2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에 이제 살을 붙여 나가는 겁니다. 지수를 배웠습니다. 이 지수를 이제 지금 대칭이동을 했잖아요.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하고 또 로그를 배웁니다. 로그를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하고 또 지수 로그를 합성하고 더하고 곱하고 이것들이 이제 또 다른 문제 뭐 미분에 활용을 한다든지 적분에 활용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니까 실제로 지금 출발은 엄청 막 양이 많고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과정을 보고 미적분 2 전체를 쉽게 평가를 할 수는 없어요. 자, 또 그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는요, 지수함수의 성질인데 이거는 이제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봤더니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이미 우리가 이 앞에 주제를 할 때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들을 하는 과정에서 다 설명했었습니다. 자, 한번 봐보겠습니다. 보통 제일 처음에 얘기하는 게 이거 정의역이 어떻게 되지? 치역이 어떻게 되지? 보통 함수를 먼저 다룰 때는 이런 걸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프 왼쪽 그래프가요? 오른쪽에. 자,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가 있습니다. y는 2의 x제곱. 이런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까요? y는 2분의 1의 x제곱. 자, 이걸 이제 일반화시켜서 우리는 y는 a의 x제곱이라는 요 그래프의 지금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정의역 어떻게 됩니까? 정의역 x는 실수 전체가 됩니다. 두 번째, 치역이란 말은 y좌표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물어봤는데 여기서 이 하얀색 그래프 볼까요? 쭉 x가 커지면 y가 무한히 커지기 때문에 모든 양의 값은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은 1보다 큰 모든 양의 값. 그다음에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점점 0에 가까워지니까 0은 될 수 없지만 0에 계속 가까운 값은 어떤 값이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치역을 말할 때는 y는 0보다 큰, 한마디로 양의 실수 전체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 교재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자, 일단은 최대값은 요거에 계속해서 x가 커짐에 따라서 무한히 커지기 때문에 최대값, 쌤 저는 이제 극한을 배웠으니까 이렇게 한번 써보고 싶은데요. 메비우스 띠 뭡니까? 무한대. 자, 띵 틀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최대값은 이 무한대는 값이 아니에요. 무한히 커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최대값은 무한대입니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극한을 물어볼 때는 무한대로 발산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최소값은 어때요? 이것도 이제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자, 점점 작아져. x축이 한없이 가까워져. 근데 느낌이 어때요? 0은 되지 않잖아요. 근데 또 우리 극한을 공부하다 보니까 리미트 x가 어떻게 될 때는 이것을 0이라고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0인가? 역시 띵 틀렸습니다. 최소값도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0은 될 수가 없고요. 0이 한없이 가까워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 값으로 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값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결론은 최대값, 최소값은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이유는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해볼까요? 점근선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점근선은 고1 수학 1 과정에서 유리함수 이런 함수 기억납니까? y는 x분의 1 이 함수를 할 때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만나지 않는 직선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점근선이 있죠. 이 빨간색이건 하얀색 그래프이건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어디에는 만나지 않습니까? x축에는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x축이라고 쓰셔도 되겠고요. 또는 y는 0이 x축에 대한 방정식이므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점근선. 자, 이렇게 되고 또 해볼까요? 세 번째. 함수의 증가,
감소. 그러니까 함수가 x가 커짐에 따라서 y 값이 커지는, 아까 말했던 오르막길 내리막길 이야기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함수가 증가하고 있네요. 하얀색 그래프는. 빨간색 그래프는요. 함수가 감소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a가 1보다 크면 함수는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a가 0에서부터 1 사이면 함수는 감소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그냥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항상 지나는 점이 있습니다. a가 1이건 100, a가 1은 안 되고요. 뭐 10이건 100이건 1000이건 10분의 1이건 100분의 1이건 항상 지나는 점, 바로 이 점입니다. 이걸 우리는 정점이라고 부르는데 항상 0,1이라는 정점을 지나게 됩니다. 자, 이 성질을 토대로 역시 여러분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부터 같이 볼게요. 예제, 함수 y는 2의 x-2제곱. 자, 이것만 바꿔요. 함수 y는 2의 x-2제곱. 오히려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나오면 학생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2의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 그런데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얼마예요? 4분의 1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것을 4분의 1 곱하기 2의 x제곱이라고 하면은 뭔가 달라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이거하고 이것은 같은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같은 것을 나타내는데 표현 방법이 이거는 이런 꼴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어떤 게 편리합니까? y는 2의 x제곱을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라고 이해가 되고요. 요거는 y는 2의 x제곱을 y좌표를 각각 4분의 1씩 곱해가지고 줄여놓은 그래프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해 보이기 때문에 혹시 문제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프를 좌표 평면이 나타내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 뭐 등등등을 구하십시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y는 2의 x제곱 그래프고요. 이 그래프를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했으므로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네요.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프가 뭐 이런 그래프가 되겠네요. y는 2의 x-2제곱. 자, 정점이 달라졌죠. 요 점이 아까 y절편이 달라졌습니다. y절편 아까는 1이었는데 이거 y절편이 x에 0을 집어넣으니까 4분의 1이라는 값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 정의역 어떻게 됩니까? 실수 전체로 동일합니다. 두 번째 치역 어떻게 됩니까? 위아래로 죄송합니다. 선생님 여기 뒤에 플러스 1이 있네요. 플러스 1이 있네요. 일단 이 그래프는 바꿀 수가 있고요. 자, 요 그래프를 한 번 더 바꿔서 y는 2의 x-2제곱 플러스 1까지 보셔야 되네요. 정의역은 실수 전체 동일한데 이 노란색 그래프는 자, 이 빨간색 그래프 그러면 이 그래프를 이제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런 그래프가 되겠네요. 최종적으로. 좀 보기 싫으니까 지워볼까요? 네. 자, 이런 그래프가 되고 이런 빨간색 그래프가 되고 이 그래프가 y는 2의 x-2제곱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묻고 싶은 답인데 이 그래프를 봤더니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으로 동일합니다. x는 실수 전체 집합이 되겠습니다. 치역이 달라졌죠. 왜 달랐습니까? 아까는 이렇게 x축이 점근선이었는데 이번에는 1만큼 평행이동을 했으므로 이런 식이 돼서 최종적으로 이 빨간색 그래프는 y는 1에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절대 y는 1이 되지 않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치역은 y는 1보다 크다가 되겠고요. 점근선은 y는 1, 이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역, 치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같이 보시고 다음도 보겠습니다. 유제 3번. 자, 유제 3번은 함수가 또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되어 있네요. y는 2 곱하기 3의 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의 그래프가 2,1을 지납니다. 대입 한번 해볼까요? 1은 2 곱하기 3의 2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 네. 그 다음에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5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 b가 없었을 때, 선생님 이 앞에 노란색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b가 없는 상태에서는 점근선이 여전히 x축이었습니다. 근데 요 b가 있음으로써 그 점근선이 b만큼 평행이동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점근선이 마이너스 5라는 것은 그래프로 이야기하면은 뭐 원래 이런 그래프였는데 이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5가 되어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가 되겠고요. 따라서 b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는 마이너스 5고요. 넘어가니까 6이고요. 2약분하니까 3이고요. 따라서 A가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질문은 2AB의 곱이니까 정답은 5가 나오게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자, 하나만 더 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유제. 세수 세제곱근 루트 4 2의 1.6제곱 4분의 1의 마이너스 4분의 3제곱의 대소관계를 바르게 나타내십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게 너무 숫자가 좀 직관적이지가 않죠. 그런데 이거는요. 요걸 살짝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4의 3분의 1제곱. 4가 2의 제곱이니까 2의 3분의 2제곱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어요? 여기는 2의 1.6제곱 그대로 놔두고요. 요게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역수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요건 뭐하고 똑같냐면요. 4의 4분의 3제곱하고 똑같습니다. 되겠어요? 자, 지수가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이 마이너스를 갖다가 이걸 역수를 이용해 가지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가 뭡니까? 2의 제곱입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2의 그렇죠? 2를 곱하게 되니까 2분의 3제곱이 되겠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은 자, 요게 이제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요 그래프의 x자리에 3분의 2, x자리에 1.6, x자리에 2분의 3을 대입했을 때의 y값이 2의 2분의 3제곱, 2의 1.6제곱, 2의 2분의 3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네요. 3분의 2가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2분의 3은 1.5니까 1.6보단 작죠. 그리고 1.6이 가장 큽니다. 그러면 이걸 토대로 요것의 y값이 뭐냐면요. 2의 3분의 2제곱이 되는 거예요. 요게 뭐가 됩니까? 요게 뭐가 됩니까? 2의 2분의 3제곱, 2의 1.6제곱이 되는 겁니다. 제가 다 쓰면 너무 보기가 좀 번거로우니까 요거 갖다가 그냥 기호로 써볼게요. 2의 3분의 2제곱이 a입니다. 그렇죠? 이 y좌표가 2의 2분의 3제곱이 c입니다. 2의 1.6제곱이 b입니다. 따라서 대소관계는 b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c고요. 그 다음에 a고요.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수로그 또 미적분 2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지수로그 함수는요. 그 중에서 지수함수를 먼저 배우지만 로그 함수는 절대 지수함수하고 따로가 아닙니다. 자, 그와 같이 되는 연관된 부분들은 여러분과 함께 2강에서 같이 배우도록 하고요. 쌤은 다음 시간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